예,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이제 미분법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수능이든 논술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미적분학을 뭐 영어로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수학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한 모든 이유 자체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미적분 난문이 거의 30번을 지배하고 있죠. 30번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좀 접근하는 방식에서 미적분 이전의 수학, 이제 미적분 이전의 수학을 일반적으로 뭐 대수학이다, 엘저브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평가원 문제를 보시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30번을 이제 풀어갖고 와서 시험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좀 사이즈가 안 되는 친구들의 공통점, 일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놈의 기반을 두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고방식 자체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을 배운 사람의 아이디어가 실제 문제를 풀 때 뛰쳐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그냥 무슨 공식만 알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전환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미적분학을 공부하실 때 명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오일러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력보다는 대수적 계산을 신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오일러가 저도 누군지 모르죠.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바이 오일러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판단력은 뭐죠? 판단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직관 이런 거죠. 뭐 직관, 뭐 추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적분학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대표적인 게 무슨 사차함수의 개형이라든지, 이 뭐 개형이 몇 가지 있는 거죠? 종류가 무슨 몇 가지 해가지고 어쩌고 뭐 플러스, 이것도 뭐 말이 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변곡접선 이런 것도 미적분학 어떤 이론서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이론서에도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답을 맞히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런 거를 동원한다 까지는 저도 인정.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평소에 훈련할 때는 당연히 이놈의 초점을 맞춰서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좀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좀 빌리자면 원래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뭐 엄밀함하고, 오늘 좀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요. 아름다움이 조화된 학문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훈련을 하시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훈련을 하시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푼다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자체를 미적분학을 공부한 사람의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과생 등은 뭐 수리 논술, 객관적으로 미적분학이 논술에서는 거의 80% 정도를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잘 공부하셔서
예, 좀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으셔야 된다. 대충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돼서 미분법을 처음에 보시면 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예, 여러분 이제 무슨 수학 독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함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 예, 함수는 일반적으로 곡선을 의미하죠. 곡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렇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지우고 보면요. 예, 지우고 보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 이전에 예, 대수학을 공부하셨다는 거죠. 예, 대수학을 공부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을 지금 또 배우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미적분학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싱글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시면 예, 소위 말하는 다변수 함수, 멀티 베리어블에 관한 놈을 배우시게 되는데 예, 요놈에 관한 미적분학을 하여튼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적분학의 이론서를 보시면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놈을 공부할 때부터 이놈을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죠. 이놈을 공부할 때부터 이론적 체계나 학습 방법 등을 이놈을 공부할 때랑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놈을 정확히 알으셔야지 나중에 예, 대학에 진학하셔도 예, 똑같은 체계를 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엄밀하게 예, 미적분학을 배우기 이전에는 예, 여러분들이 대수학의 툴을 이용해서는 뭐만 사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예, 여러분 이제 직선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대충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기울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기 전에는 이놈만 여러분들이 예,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전에도 곡선을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곡선을 저희도 배웠다. 이렇게 되는데 대수학에서는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사실은 대수학에서는 이놈의 개형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예, 곡선을 배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는 포물선인 걸 알고 예,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건 뭐냐면 요 놈을 공부한다는 거는 예, 본격적으로 곡선을 해석하는데 예, 내용이 뭔지 알겠죠?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가. 말뜻하게 되시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이용해서 미분법이라는 이 자체가 도구라는 거죠. 도구. 예.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놈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근래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난문들 보면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4차 함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4차 함수란 말만 필요하고 밑에 조건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죠. 이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4차 함수 개형이 1번 어떻게 생기고 2번은 어떻게 생기고 예, 3번은 어떻게 생기고 등등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말뜻이 뭐예요? 예, 이해하시죠? 이놈의 개형을 이미 알고 있다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체가. 전부 다 대수학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예, 발상 자체가 이놈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한 풀이 방식에 지나지 않고 예, 당연히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대수학에서 그래프 개형을 미리 알고 있는 함수의 한계는 다항함수일 때는 2차 함수까지 2차 함수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까지 배웠어요? 어디까지? 당연히 2차 함수까지고 3차 함수로 넘어가는 함수는 당연히 예, 뭐를 통해서 이놈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때 그리는 거예요.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때 그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걸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 자체가 예, 미적분학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예, 문제를 접근하는 예, 사고방식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말 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미분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곡선에 예, 말 뜻 다 이해되시죠? 곡선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한 도구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미분하셔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좀 결과를 좀 이용해서 막 그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미적분은 예, 여러분들을 깨트리는 망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예, 결국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 예, 미적분학을 공부하시면 예, 이놈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자체도 대수학을 공부하신 분하고 미적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수학적 표현을 만들고 등등을 하실 때 사고방식이 바뀌셔야 돼요. 말 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어떤 곡선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놈에 대해서 뭐를 아는 게 이 곡선을 아는 거죠? 예,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예, 첫 번째 예, 이놈이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예, 두 번째 이놈이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 세 번째 이놈이 무슨 대칭성 또는 뭐 주기성 등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네 번째 뭐 함수 자체가 예,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예. 예, 다섯 번째가 예, 예, 극소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 뭐 교과 과정 쭉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뭐 함수의 오목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여덟 번째가 정근선 아홉 번째가 예, 소위 말하는 X절편 열 번째가 예, X절편의 멀티플리시티 예.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수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보면 예, 원칙적으로 뭐 다 대충 알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 부분 예, 대수학적인 부분이고요. 뭐 요런 부분 대수학적 부분이고 예, 엄밀하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예. 요 놈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 대수학에서는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어떻게 정의하죠?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그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학에서 다루는 함수 자체는 이미 그래프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대충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점을 딱 취해가지고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요걸 만족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될 함수는 태어나서 처음 본 함수라서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두 점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함수값을 봤더니 요놈보다 요놈이 커요. 그래서 이 결과 갖고 이 f라는 함수는 증가함수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예, 당연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여러분 극한할 때 배웠죠. 예, 반드시 실수는 어떤 성질이 있다? 예, 조밀성의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봤자 이 안에 반드시 어떤 실수가 존재하게 되고 이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체가. 예. 그러니까 실수가 갖고 있는 조밀성 때문에
예, 어떤 두 점을 예, 아이 선생님 그러면 아주 작게 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작게 잡아봤자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실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놈을 죽을 때까지 계산해봤자 이론적으로 예, 엄밀함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말뜻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 대수학 자체는 함수의 곡선의 개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 대수학적인 정의는 한계가 있고 예, 그놈을 이제 미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되고 말뜻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 자체로 접근할 때도 미적분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대충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예, 대수학에서 예,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놈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예, 미적분학을 배우시고 나면 예, 이런 것들 중에서 대수학에서 정의한 것들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다 재해석하셔야 돼요. 말뜻 다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아무튼 뭐 서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예, 조금 읽어